28살, 인생에서 처음 계약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집, 그리고 그 장소는 다름 아닌 낯선 나라. 한국. 그 중에서도 수도가 아닌 세종시 한복판. 야구선수 라이언 와이스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할 결정을 내렸다. 그가 선택한 집은 100평 규모의 단독주택, 탁 트인 호수를 마주하고 있고, 거실 가득 햇살이 퍼지는 구조. 그 가격은 무려 40억 원.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중요한 건 왜 그가 여기를 선택했는가이다. 왜 첫 번째 집이 이방인의 땅이어야 했는가?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뀐다. 정말 이방인의 땅이었을까? 그들은 고급스러운 마감재나 인테리어, 혹은 자산 가치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건 단 하나.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는 감정, 그 마음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 헤일리 브룩, 와이스의 아내는 말했다. 처음 창밖 호수를 마주한 순간, 삶이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겠다고 상상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집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외국에 집을 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리적 위치가 아니었다. 그 집이 어떤 상상을 가능케 했는지가 핵심이었다. 미국도 아니고 수도 서울도 아닌 세종. 여기에서 새로운 삶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겠다는 결심.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삶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들이 사들인 건 땅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공간. 아직 아이도 없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 세대로 뻗어 있었다. 그 집에는 아이의 놀이방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고 학습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배치되어 있었다. 가족을 위한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를 향한 마음. 집이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구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무대였다. 아내는 그 무대에서 창작자가 되었고 남편은 그 무대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이언 와이스는 말했다. 야구장은 내 일터지만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삶의 중심이에요. 그 말은 평범하지만 동시에 아주 특별한 선언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건 집을 샀다는 뉴스가 아니다. 이건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다.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순간. 그 시작이 바로 이 집이었다. 2023년 여름. 단 6주의 계약이 인생을 바꾸었다. 한화 이글스. 외국인 투수의 갑작스러운 이탈. 라이언 와이스는 대체 선수로 급하게 불려왔다. 단기 계약, 단기 체류. 그는 그저 시즌을 마무리하러 잠시 들른 임시 용병일 뿐이었다. 비자도 임시, 계획도 임시, 그리고 그의 아내 헤일리 브룩 역시 마찬가지였다. 함께 입국했지만 마음은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임시였던 그들에게 낯선 땅에서의 여름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삶은 예고 없이 방향을 틀었다. 대전의 한 재래시장에서 평범한 순간 속에 감정이 터졌다. 김치를 고르던 중 상인이 물었다. 미국 사람도 김치 먹어요?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헤일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치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구나. 그날 밤, 부부는 긴 대화를 나눴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을 꺼냈다. 이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정말 정착할 수 있을까?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부동산을 보기 시작했고, 지역을 탐색했고, 미래를 상상했다. 결국 그들은 선택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40억 원 규모의 집. 임시계약으로 시작된 한국 생활은 점점 영국 어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은 돈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 결정엔 수익률이나 커리어 계산은 없었다. 단지 살고 싶다는 감정 하나였다. 6주의 계약. 그것은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집을 계약했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미쳤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점점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착은 계획표로 시작되지 않는다. 관계와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이 일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와이스와 헤일리는 그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호수 앞의 집은 그 감정을 받아주는 배경이 되었고 부부는 그 배경 위에 자신들의 삶을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진짜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처음 그 집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헤일리는 창문 앞에 조용히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와이스는 그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장면 하나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바로 그 순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단독주택 100평, 40억 원, 호수뷰. 누군가는 성공한 외국인 선수가 고급 주택을 샀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주방 뒤. 아무 표시 없이 조용히 닫혀있던 작은 문. 그 문을 열자 방음이 된 스튜디오 공간이 나타났다. 조도 조절이 가능한 은은한 조명. 그곳은 원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셀럽용 공간이었다고 설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공간은 단순한 제작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헤일리 브룩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헤일리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처음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근황을 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편집도 화려한 촬영 장비도 없었다. 대전의 시장을 걸으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평범한 일상을 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업로드한 한 편의 영상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다. 반응은 놀라웠다.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된 한국은 처음 본다. 이 사람의 시선은 뭔가 다르다. 사람들은 그녀의 영상에 강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단지 콘텐츠의 퀄리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담아낸 일상은 진짜였다. 꾸미지 않은 감정, 거짓 없는 시선, 낯선 공간에서 피어나는 작은 공감. 그 모든 것이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 방이 아니었다면 제 진짜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공간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헤일리는 더 이상 야구선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경기장 옆에서 남편을 응원하고 팬들과 사진을 찍고 SNS에 귀여운 일상을 올리는 역할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그녀를 이야기꾼으로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은 이제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이라는 공간을 기록하는 방식이 되었다. 특별한 자극도, 극적인 장면도 없다. 그러나 그 안엔 이방인의 감정, 그리고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 대전에서 같이 뛰실 분 있나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이 올린 문장이었지만 그 글 하나가 새로운 만남을 만들었다. 매주 일요일 홈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러닝 모임이 시작됐다. 이웃들이 함께 달리고 이름을 부르고 커피를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 와이스 부부는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수십 장의 비자 서류보다 더 깊은 소속감을 안겨주었다. 정착이라는 단어는 때로 주소지 변경이나 행정상의 절차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헤일리 브룩은 그런 정착의 감각을 스스로 만들어갔다. 대전의 러닝 모임, 이웃들과의 커피 한 잔, 시장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까지 그녀는 그 일상의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담았다. 매주 일요일 홈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웃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새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경기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리듬을 맞추어 걷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녀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것은 단지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의 변화였다. 그녀는 카페 사장님의 이름을 기억했고 러닝 모임에 온 아이들과 장난을 주고받았으며 시장에서는 익숙한 얼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의 SNS에는 화려한 필터나 과장된 연출 대신 생활의 숨결이 묻어난 조용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쌓여갔다. 어떤 사람은 그녀의 채널을 스타의 SNS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진솔한 기록에 가까웠다. 그 기록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하루하루였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으며 특별히 편집된 영상이 아닌 그대로의 순간이 담긴 일상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정착의 본질이었다. 도시의 치도를 외우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익혀가는 과정. 행정적인 비자보다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더 깊은 뿌리가 되는 것. 헤일리는 그러한 정착을 실현했고 그것은 단지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웃들의 반응과 수용, 그리고 공동체의 감수성에 의해 가능해진 일이기도 했다. 그녀의 유튜브 콘텐츠는 이제 단순한 브이로그나 외국인의 한국 체험기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조용한 대화이며
한 개인이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을 재구성해 나가는 기록이 되었다. 야구장은 내일터예요. 와이스는 말했다. 그 방은 그녀의 세계입니다. 그 문장은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무대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방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 조용한 존중은 관계를 깊게 만들었고 콘텐츠를 진솔하게 했으며 그 집이라는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정착은 집을 사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집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들에게 세종시의 그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관계가 자라고 감정이 뿌리내리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정착의 다음 단계는 가족이다. 한 집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살 사람들의 꿈과 방향이 보이기 마련인데 와이스 부부의 세종시 집 역시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많이 담고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아직 자녀는 없지만 이미 그들의 시선은 다음 세대를 향해 뻗어 있었고 집 안 곳곳은 유아용 안전공간과 학습 및 놀이가 공존하는 다목적 룸, 그리고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폭넓은 거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집은 단순히 오늘을 위한 거주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설계였으며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중심에 두고 완성된 플랫폼이었다. 와이스 부부는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국제학교, 다문화 교육기관, 아동심리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이주민이 아닌 여기서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그들에게 국적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고 어떤 감정의 온도 안에서 살아가느냐였다. 행정적인 국적보다 집 안에서의 정서적 환경이 훨씬 더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바로 그 이유로 오아이스는 현재 한국 국적 취득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처음에는 리그의 외국인 선수 제한을 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처럼 보였던 이 결정은 점점 더 다른 의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를 거듭하며 한국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 나라에서의 삶이 예외적인 선택이 아닌 일상적인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결정은 커리어 계산을 뛰어넘어 실제 삶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헤일리 역시 장기 체류 비자, 출산 이후의 육아 문제, 다문화 환경에서의 성장 가능성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제는 단순한 외국인 배우자가 아닌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는 엄마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집의 주방 한쪽 벽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언젠가 이곳에서 우리 아이랑 김치를 담그며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짧은 문장은 돈이나 커리어가 아니라 삶의 온도와 지속성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동시에 부부가 바라는 삶의 형태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는 문장이기도 했다. 아이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었고 그 고민은 공간을 바꾸고 계획을 만들고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야구는 그의 직업이었지만 삶은 결국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정착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라이언 와이스는 여전히 마운드 위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던지고 있으며 12승 3패, 평균 자책점 3.11이라는 리그 정상급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1위를 지키는 핵심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선수 생활은 언젠가 끝이 나고 그 이후의 삶이 더 길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의 시작이 바로 세종시에 마련한 이 집이었다. 이 집은 단순히 경기가 끝난 후 쉬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고 아내가 머무는 것처럼만 기능하지도 않았다. 서재가 있고 미래 자녀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으며 일상과 루틴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 공간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헤일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브이로그가 아니었다. 그 영상들 속에는 감정이 있고 교감이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콘텐츠를 통해 거창한 사건이 아닌 조용한 일상의 진심을 느꼈고 그 안에서 이방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상의 보편적인 감동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작자였고 기록자였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삶을 구성해가는 주체였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 야구가 끝나더라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단지 머릿속의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계약이 끝나도 이 집은 여전히 우리 집이고, 이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곳입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선택의 이유가 들어있었다. 당장의 직업이나 체류 자격보다 더 깊고 단단한 정착의 이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터를 넘어 당신이 살아간다고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정착의 끝은 곧 다음 세대의 시작이다. 모든 선택은 결국 누군가에게 물려줄 삶의 방식이 되며, 그것이 단지 집을 사고 국적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아이가 어떤 풍경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는 순간, 정착은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설계가 된다. 헤일리 브룩은 여전히 대전의 시장을 걷고 카페 사장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좀 더 멀리, 더 깊게 뻗어가 있다. 세종시의 국제학교를 직접 둘러보고 다문화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분석하며 아동 심리 상담센터의 상담지를 비교하는 등 그녀는 엄마로서의 시선으로 도시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녀는 말했다. 언젠가 우리 아이와 함께 이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은 국적이나 언어, 교육 수준 같은 외형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착의 증거였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풍경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국적과 언어, 학력과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김치 냄새가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감정의 온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이스 부부는 단지 외국인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